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톡까놓고 톡. 오늘도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패널들과 함께 톡까놓고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연하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의회 박정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동서포럼 정성만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톡까놓고 톡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렵기만 합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상황과 더불어 국내 경제 또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무엇보다도 지방 교부서의 삭감으로 인해 전국 지자체, 각 지방정부의 씀씀이도 예전 같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어떻게 써야 할지도 상당히 중요해졌는데요. 지난번 진주시 편에 이어 오늘은 2024 사천시의 주요 예산과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성만 대표님, 네, 저희가 지난번 진주시 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 지방 교부세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에 국세가 59조가 감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향으로 지방 교부세의 이 감소되는 양이 한 23조 정도 되는데요. 그런 영향으로 저희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 약 30억을 포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244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이고요. 예. 또 거기에 또 비해서 국도비 보조금은 684억이 증가가 됐는데 국도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 예산과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 예산을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세수가 감소된 원인은 법인세와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59조 정도의 세수 감소 중에서 약 한 40조 정도의 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그러한 예산상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방 교부세는 이제 보통 교부세와 특별 교부세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용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국세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의 비율이 한 8대2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세가 한 80% 정도 되고요. 예. 지방세가 약 한 20% 그런 구조로 세입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예. 실제로 세출은 그런 게는 이제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은 중앙정부가 약 한 40% 그리고 지방정부가 한 6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지방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갖다 내려줍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방교부세라고 얘기를 하죠. 아, 예. 이제 그 지방교부세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서 내려주는 돈, 그것을 보통교부세라고 얘기하고요. 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재난이나 어떤 자연재해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돈을 특별교부금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정웅 의원님, 네, 사천시 올해 예산이 9,318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규모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확정이 된 건데요. 주요 예산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천시 2024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액은 작년 대비 284억 증가한 9,31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741억 원, 특별회계는 5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이처럼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교부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사천시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 심의에 심사숙고하였습니다. 24년도 예산안 주요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우주항공청 설치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대형 사업과 기초생활보장 및 일자리 사업의 사회복지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림해양수산, 지역개발, 문화예술, 관광, 재난안전, 교육 등으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편성 심사에 임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의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 중 불필요하거나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10건에 대해 1억 6,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 사천시 의회는 의회 사무국 관련 예산 8,800만 원을 삭감하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의 회복에 동참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감 내역이 사천시 의회 사업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사천시 의회는 왜 예산을 스스로 삭감을 한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한 사천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12명의 사천시 의원들은 올해 의회 사무국 연수 관련 예산 4,300만 원과 의회 환경 개선 관련 예산 4,500만 원에 대해 사업 내용과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논한 끝에 총 8,8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이는 사천시 의원들이 우리 시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내린 결정이었고 사천 시민의 민생 회복과 안정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천시의 올해 주요 예산과 사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천시 사업들을 총 7개 항목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시민 행복을 위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인데요. 지난해 시작된 사천 사랑 상품권이 올해도 200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밖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또 소상공인 지원, 축산농가 스마트 시스템 구축 등 민생 경제 사업이 다수가 포함이 됐는데요. 박 의원님이 주목하고 계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우선 사천시와 상생협력 근간인 소상공인 분야의 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엔데믹에도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에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여 금융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상환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에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따라서 따라서 우리 시는 소상공인의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84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동시에 융자 금액에 대한 2차 보전금을 1년간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앞서 언급하셨던 사천 사랑 상품권은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을 회복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있는 좋은 사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올해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2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200억 원 가량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 대표님.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사업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볼 만할까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이제 잘 설명하셨던 것처럼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좀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년에 비해서 한 525억 정도가 더 부족한 예산입니다. 예. 그런 부족한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마찬가지로 지역 자치단체에도 그렇죠. 긴축 예산으로 이어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00억 정도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상당히 이 행정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이유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 소모되는 그런 어떤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우리 사천의 예산이 자금이 타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을 여기에 유출되는 부분들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 예. 상당히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소상공인을 갖다 육성시키거나 전통시장을 복원시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총괄하는 우리 이제 실국이 어디냐면 항공경제국이에요. 항공경제국. 사천시에서. 예. 그리고 이제 중과는 어디냐면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 예.
근데 이제 이제 두 이제 국이나 실과를 살펴보니까 예산이 항공경제국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올해 예산이 한 35% 정도, 지역 경제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24%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지역민들한테 경제적으로 어떤 큰 정책을 갖다 펴겠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도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서 지역 내의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좀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우주항공도시로의 도약입니다. 사실 이 비중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우주항공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사천시 의회에서는 이 우주항공청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셨습니까? 네, 사천시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기반 조성부터 기업 역량 강화, 인력 양성, 판로 확대 등 빈틈없는 산업 지원이 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와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다층형 집합 건물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의 기업체와 지원기관이 복합적으로 입주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그렇군요. 따라서 사천시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2022년 사천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 센터는 우주 분야 기업들과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해 나가는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정 대표님, 이른바 우주항공청법이 올해 초 어렵게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반영된 사업과 예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상당한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갑진년 올해 들어서 가장 우리 사천시에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이 우주항공청법이 특별법이 통과된 것 아니냐 하는 이제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우주항공청은 상당히 우리 사천시뿐만 아니라 경남도를 넘어서 전국적인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그런 중정기관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오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5월 말, 5월 27일 정도에 그 우주항공청이 발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주항공청만 오면 연구기관이 현재로서는 연구원이 한 200에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정부기관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주항공청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유관기관, 예를 들면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사천시로 또는 우주항공청이 있는 이런 경남으로 내려와야 된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청의 권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예산권을, 직접적인 예산권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정책 집행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숙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기관이 이제 내려오고 직원들이나 연구원들이 내려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떤 도시 기반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12월 1일 날, 작년 12월 1일 날 우리 진주 지역에 있는 박대출 의원께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렇게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모법이 이렇게 잘 출범이 되고 통과가 되고 나면 정말로 그 외부에서 오는 그런 그 유입되는 새로운 그 고급 인력들에 대한 도시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경상대학교 국립경상대학이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우주항공 특성화 대학을 갖다가 잘 이제 살려서 지방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그리고 우리 사천 지역에 있는 그 폴리텍 그 항공대학 캠퍼스 이런 데도 잘 적극적으로 융합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사천시의 또 다른 화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양 관광 도시입니다. 몇 가지 사업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요. 무지갯빛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또 실안 관광지 리조트형 호텔 건립 조기 착수 등이 있고요. 또 용현면 주문리 일원의 선상지에 188억 원을 들여서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자, 박 의원님, 이번 해양 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해양 관광 사업은 우리시 관광 산업 육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무지갯빛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은 한려해상의 절경인 삼척포 앞바다에 5개의 섬을 잇는 것으로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 자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 예.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우선 늑도와 신도 간 탐방로를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5개의 섬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 사업으로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또한 실안 관광지 리조트형 호텔 건립은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해소에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 사업은 용해면 주문이 일원의 부채꼴 모양의 선상지를 감상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사업 핵심은 30m 높이의 전망대이며 인근의 무지갯빛 해안도로와 거북선 최초 성선지 순례길 조성 사업과 연계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해 해양 관광을 주제로 톡커놓고 톡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사천시의 그 해양 관광과 관련해서 그렇죠. 우리가 토론회를 많이 예. 했고 또 다른 프로에서도 이렇게 제가 출연을 해서 네.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우리 시는 남해안에서 가장 뛰어난 기수 지역임과 동시에 그리고 산과 연안 그리고 바다와 섬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아주 큰 그러한 도시다. 생태 관광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이제 우리 박 의원이 이제 언급하신 그 무지개 생태 탐방로라든지 또는 그 선상지 지질공원 개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토론에서 우려를 했는데 무지개 그 생태 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그 좋은 아이템이고 정말로 되기만 하면 좋은 우리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현재로는 환경부라든지 해수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그 어떤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우려를 있죠. 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천시나 또 경남도에서 적극적인 좀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예. 지금 우리 사천의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해안 무지개 예, 도로인데 그렇죠. 무지개 도로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거든요. 그것과 선상지 지질공원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제가 예산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그 문화관광수산국의 이제 그 예산은 한 6% 정도 예, 이렇게 6%. 감소가 됐는데 예. 거기에 비해서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한 43% 정도 예산이 한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예. 연간 전체 예산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한 254억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44억으로 한 110억 정도 예산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심 인프라 구축입니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또 친수 공간 조성, 공원화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항공 산업대교나 뭐 화력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까지 지금까지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박 의원님은 이런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모든 사업들이 눈여겨볼 중대한 사업인 건 알지만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제 지역구 사업인 화력발전소 우회도로와 삼척보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더욱 눈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먼저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 616억 원을 예산으로 길이 4.3km, 폭 1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대형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 체증을 개선하고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동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인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현재 공정률은 16%로 2025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한 삼척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167억 원의 예산으로 와룡저수지 하류에서 동성음도 녹성교 이름까지 4.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생태계 복원과 함께 인도교를 설치하고 예. 제방을 보강하여 친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제2의 청계천으로 시민들의 일가 생활을 증진할 것입니다. 예. 제2의 청계천이라는 말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 올해 예정된 도심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정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되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친수 공간 확보 사업이고 도시공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과 연계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그런 방안도 되고 또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예. 항공산업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천시 공단에서 산업공단에서 서부 쪽으로 빠지는 쪽에 상당히 교통 분산 효과가 있고 또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서구면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항공산업대교도 조기에 건설되어져야 된다. 이거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저도 뭐 거기에서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향촌이나 봉전 쪽으로 이제 논 가운데로 길이 나서 예. 과연 이게 우리 사천 지역의 지역 경제 발전에 어떤 이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물론 우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경제성이 있지만 이제 이 도로가 상당히 많은 우리 사천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민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박 의원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들 수가 있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불 꺼진 항구, 우리 사천에 새롭게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도시 정비와 주거 안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조기에 건설되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과 같은 말씀하신 그런 어떤 도시 인프라, SOC 사업에 있어서는 역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한 50% 정도 감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긴축 예산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즉 그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 시기와 잘 맞아서 건설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데 예. 부디 차질이 좀 생기지 않고 네. 잘 이제 예상된 기간 안에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천시의 올해의 비전 항목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명품 교육 도시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 또 글로벌 영어 캠프를 포함한 교육 사업 지원,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금 확대 등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박정우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교육 지원 정책들이 별도의 항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요. 그만큼 지역에서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어서 우주항공 복합 도시가 성공하고 인구가 증가되려면 그에 맞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천시는 글로벌 영어 캠프와 해외 문화 탐방, 인터넷 수능 방송 수강 지원, 그리고 사천시 인재 육성 장학재단 지원금 확대 등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지원으로 미래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역 인재 양성, 취업 확대, 정주 여건 개선의 연결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우주항공 도시를 선도하는 교육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 대표님은 사천시의 교육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는 학령 인구가 너무 감소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우리 사천시에 859명인가 학생 수가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다라는 뉴스도 보도되고 하는데
두 번째로는 동지역과 읍면 지역의 교육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제 군부 읍면 지역은 우리가 대학을 진학을 할 때 동지역보다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이제 교육 격차가 점점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 경쟁력이 읍면동의 차이가 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천 지역은 정동초등학교라든지 산암초등학교는 인구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동지역은 삼천포초등학교나 대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학생 수가 뭐 20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정말 통폐합에 아주 이렇게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학교의 어떤 기득권이나 또는 뭐 역사와 전통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선시해서 사실은 능동적으로 우선적으로 통합을 하고 미래 교육을 지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부터 복지, 일자리, 교육 문제까지 모든 지자체들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재원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필요하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아무쪼록 서부경남 각 시군들도 고민 끝에 마련한 올해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요. 지방 소멸시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 톡과 놓고 톡은 또 다른 주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